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를 맞은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친구 부부의 소개로 만났어요. 서로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한 케이스였죠. 남편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를 처음 본 순간 바로 이 여자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뜨거웠어요. 카페에서 5시간의 만남은 훌쩍 시간이 지나갈 만큼 말이 잘 통했거든요. 헤어짐이 아쉬워 신랑은 다음날 또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5개월의 연애 동안 우리가 못 본 날은 일주일도 안 될 정도니 얼마나 뜨겁게 연애했는지 아시겠죠? 저를 처음 만난 날 신랑은 부모님께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다며 매우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도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지금의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금술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들 한정식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분이 팔짱을 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서로 살뜰히 챙겨주시고 저에게도 먹어보라면서 맛있는 음식을 밥 위에 올려주셨죠.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의 결혼은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뜻이 맞고 두 집 형평도 부족하지 않고 원하는 시기 가치관까지 모두 퍼즐처럼 들어맞는 소위 찰떡궁합 커플이었죠. 남편과 저는 잘 맞았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발도 넓어서 각자 친구들 사이에서 마당발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넓고 깊은 인간관계 덕분에 각자의 직장에서도 항상 인정받고 관심 많은 인물들이었죠. 저는 그런 우리가 참 멋지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얼마 전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시원털털한 성격 때문에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늘 털어놓고 의논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약속은 사실 저에게만 중요했던 건가 봐요. 조금이나마 의심의 싹이라도 가졌었더라면, 정말 최소한의 경계심을 가졌더라면 남편의 거짓말을 하루라도 일찍 알았을 텐데 하는 절망감밖에는 없네요. 사건의 시작은 어느 날 남편의 회식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퇴근하기 전 오랜만에 팀 회식을 가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며 진절머리를 부리는 남편.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이기에 저 역시도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마음에 공감이 갔죠. 그래서 현관에 서서 투덜거리며 신발을 신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힘쓰지 말고 적당히 자리만 지키고 와. 업무도 많아서 피곤하잖아. 걱정스러운 제 눈빛을 읽었는지 남편은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오늘 저녁은 혼자 먹어야겠어. 아니야. 그런 걸 왜 신경 써. 맛있는 거 배달해 먹을 테니까 먹고 싶으면 일찍 와. 아침 인사를 주고받으며 나선 신랑은 오전 내내 바빴는지 문자 한 통 없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여보, 나보고 총무하라고 하네? 점심 나가서 먹을 때 정산은 다 각자라서 저는 내심 반가웠어요. 그럼 카드 사용 실적도 올라가고 연말 정산에도 도움이 될 거고 딱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어차피 먹고 쓰는 돈 여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세금 공제도 도움되고 좋지 뭐. 남편의 답은 이랬죠. 그건 그래. 그런데 조금 귀찮네.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하는 거라서. 그렇게 그날부터 남편의 총무 생활이 시작되었고 나날이 남편의 투덜거림은 잦은 느낌은 있었지만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총무가 뭐라고 저렇게 불편해할까 하고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집으로 날라오는 카드 내역서는 부쩍 늘어난 소비량이 눈에 보였고 처음 보는 식당 이름들이 많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새로운 식당은 술집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됐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제하는 금액대가 가끔씩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비싼 술집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금액대가 찍혀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거든요. 저도 모임을 좋아하고 기분파인지라 이런 걸로 딴죽을 걸고 싶진 않았지만 하루는 기분이 좀 이상해서 넌지시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여기는 어딘데 100만 원이 넘게 나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남편은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죠. 혹시 명성식당이란 데 아냐? 그때는 다른 팀 사람들도 왔었고 여기 총무한테도 정산 받은 거라.
스스럼 없이 곧장 대답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기분이 좀 남달랐어요. 기분이 좀 찜찜했어요. 좀 지켜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남편의 회식은 잦아졌어요. 잦아졌다기보다는 아예 주기성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얼마 전 제가 남편에게 카드 내역에 대해서 묻고는 카드 청구서가 두어 달 동안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카드 청구서 여보가 따로 챙겼어? 남편은 이번에도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청구서? 이제 서면으로 청구서 안 올 거야. 내가 온라인 청구서 신청했거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이가 아닌 메일이나 문자로 청구서를 받는다는 사실은 저나 신랑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종이로 쭉 받는 게 익숙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온라인 청구서로 바꿔버리니 정말 이상하더군요. 우린 종이가 더 편하다고 얘기했었잖아. 상의도 없이 좀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좀 기분이 나빠졌는지 남편은 갑자기 정색하며 대답을 했어요. 여러모로 효율적인 것 같아서 바꾼 건데 자기를 좀 의심하는 투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글을 보며 오늘은 내가 먼저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됐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에 잠겨 침대에 먼저 누웠다가 그대로 저녁에 걸은 채로 먼저 잠이 들어버렸죠. 남편은 침대 귀퉁이에 누워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더군요. 그런데 신랑의 핸드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무음으로 해놨는지 소리도 안 났지만 저 혼자 그 불빛을 보게 되었죠. 뒤집어져 있던 휴대폰을 돌려 확인해 보니 문자가 한 통 왔더군요. 그것도 새벽에. 김총무님 없으니까 계산이 빡세네. 우리 다 같이 현금 빵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자였죠.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회식에 빠진 건지 그렇게 모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면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라질 줄을 모르더군요.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손톱을 뜯으며 생각에 빠졌어요. 다음날 남편은 어제 대화가 마음에 상했는지 냉랭한 표정으로 출근길에 나서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남편의 휴대폰인데 패턴도 아닌 지문 인식으로 열 수 있는지라 몰래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참 비참하면서도 서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알 건 알아야겠다. 억울함도 올라오고 평상시와 같은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고 이날은 저에게 회식을 한다, 몇 시쯤 들어간다는 등 연락 한 통 없이 당당하게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꽤 먹은 건지 양말만 간신히 벗고 침대에 누워서 코를 고는 남편.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참 미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주머니에 들어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바닥에 툭 떨어지더군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아니면 남편 모르게 잠금을 풀 타이밍이 절대 없을 거라는 것을요. 침대 바깥쪽으로 툭 떨어져 있는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휴대폰의 홈 버튼에 가져다 대니 메인 화면이 뜨더군요. 조용히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죠. 메인 화면에 있는 카카오톡 어플에는 자그마치 읽지 않은 메시지의 개수가 80개나 있더군요. 뭔가 싶어서 메신저에 들어가 보니 회사 팀원들과 단톡방의 채팅들이었어요. 다 같이 얘기하면 수십 수백 개는 금방이잖아요. 어차피 단톡방이니 방 안의 멤버들에게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채팅방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단어들이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답장이 없는 남편을 향한 메시지들이 다수더군요. 오늘 진짜 물어 죽인다 김총무 놈 후회할 듯. 너 때문에 오늘 현금 뽑아온다고 애먹었디야. 싸가지 좀 없긴 한데 그것도 그것대로 매력 있음. 그렇습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총무였던 내 남편. 예전 메시지까지 쭉 읽어보니 아주 총대 매고 있더군요. 약 3달 전 채팅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내 와이프는 니들 와이프보다 털털한 편이니 내가 총대 매겠다는 말도 있고 얼마 전에는 와이프가 살짝 의심하는 것 같다 당분간 빠진다 등의 멘트도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모습. 만날 때부터 믿음을 줬던 내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또 그 주변 남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제가 한순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인간관계 좋고 활발한 사람이라 사랑하고 다녔다니. 이제껏 만나왔었던 그의 회사 동료들이 날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기분을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그러죠. 친구를 소집하든지 당분간은 모르는 척 시간을 벌면서 계획을 짜든지 이혼에 유리할 수 있도록 데미지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는 말하지만 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역겨운 단체 톡방을 보자마자 정말이지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기약 없이 생각을 해보는 건 제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는 건 역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거실에서 침대로 들어가 남편의 멱살을 몇 차례나 흔들고 있더군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감에 감정이 너무 앞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몸이 파르르 떨려오고 속에서 불이 나서 도저히 손으로 때리는 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차기까지 했죠. 신랑의 얼굴을 보니 손이 먼저 나갔어요. 남편은 아픈 느낌이 들었는지 잠에서 깨어났어요. 술이 그렇게 떡이 되도록 취했는데도 깨자마자 필사적으로 제 손을 막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그 후로도 몇 분 동안 자제를 하지 못했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쩌겠어. 남편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왔는걸요. 그래도 어떻게 두냐고요. 생각보다 행동에 앞섰던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겨서 친정에 와 있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이 말이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좀 싸웠나 보다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저희 부부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계셨죠. 일주일 하고도 반이나 지난 지금 남편에게는 아직까지도 연락 한 통 없어요. 처음 며칠은 연락이 안 오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르네요. 저의 주먹으로 인해 이 상황이 뭔가 쌍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당당한 건지 아님 내가 우스운 건지 어떤 마음인지는 본인만 알고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상황을 방치해두고 나오긴 했지만 저희 관계 신뢰를 깬 것은 제가 아닌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서고 싶지 않아요. 말 그대로 회피 중입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저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서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 답답한 기분 때문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어떤 쪽으로든 가닥이 잡히겠죠.